11월 대선을 앞두고 고령 리스크로 인한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사상 최고의 재산세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쿡카운티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구제책을 내나 주목됩니다. 진보적 교단인 PCUSA에 소속된 시카고 매코맥 신학교가 마이샤 핸디 목사를 제12대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흑인 총장 선출입니다. 올해 일리노이주에서 처음으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의 인간 감염 사례가 쿡카운티 교회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발탁된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이 데뷔 무대에서 가족의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을 부각시켰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가 일기행정부 때 내세운 안보 무임 승차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유세를 재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연합감리교회 UMC의 한 지역단체가 세 번째로 공개적인 동성애자 목사를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교단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 후보생의 목사 안수 금지를 폐지한 이후 처음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여행지에서의 평균 요금과 대기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한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가 에미상 후보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령 리스크로 인한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서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통해 3만 5천 명의 학자금 부채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476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3만 5천 달러 이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탕감 승인을 받은 3만 5천 명의 대출자는 교사, 간호사, 법 집행 공무원, 응급 구조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대출자 16만 명을 상대로 77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죠.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사상 최고의 재산세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쿡카운티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구제책을 내나 주목됩니다. 쿡카운티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는 세금의 전액 지불이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는 일부만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팍스32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남부와 남서부 교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세금 인상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며 해당 지역의 중간 세금 청구서는 지난해에 비해 약 20%나 증가했고 일부 청구서는 30% 이상 급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부분 납부의 경우 8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겠죠. 다만 연체할 경우에 월 0.75%가 부과되며 또한 이전 연체 이자율을 1.5%에서 0.75%로 낮춰 약간의 재정적 구제책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결국 연간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만기일로부터 약 13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파파스 재무관은 8월 1일까지 지불하지 않아도 당장 재산 손실, 즉 집을 잃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쿡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가 최초로 흑인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진보적 교단인 PCUSA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가 마샤 핸디 목사를 제12대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녀는 2018년 총장으로 선출됐던 데이비드 크로포드의 뒤를 이어 오는 9월 3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재정적 안전성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며 이전 캠퍼스를 시카고 대학교에 매각한 공로를 인정받았죠. 매코믹 신학교 이사회 코니 렌츠 이사장은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핸디가 1년간 전국적인 검토 과정에서 모든 자격을 충족했기 때문에 총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린지 이사장은 그녀는 신학 교육 분야뿐 아니라 애틀랜타에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풍부한 장로교 목사다. 그녀는 종교 간 신학센터에서 교수와 학장으로 23년의 경험을 쌓았고 지난 1년 동안 임시회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 UMC의 한 지역단체가 세 번째로 공개적인 동성애자 목사를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교단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 후보생의 목사 안수 금지를 폐지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퍼시픽 신학교회 연합감리교회 교수인 크리스티안 스토킹 목사는 지난주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열린 UMC 서부 지부회의에서 감독으로 선출됐는데요. UM뉴스에 따르면 스토킹 목사는 11번째 투표에서 94개 유효 투표 중 65표를 얻어 당선에 필요한 최소 63표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임기는 9월 1일 시작됩니다. 스톤킹은 서부지부에서 동성 배우자가 있는 주교로서 감독에 선출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초 UMC 총회는 교단 장정에서 비독신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 금지, 동성 결혼식을 축복한 목사에 대한 처벌, 성소수자 옹호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죠. 이 결정은 투표 결과 667대 54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성애를 둘러싼 수년간의 논쟁과 또 진보적인 UMC 지도부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7,000개 이상의 보수교회가 탈퇴한 후에 이뤄졌습니다. 올해 일리노이주에서 처음으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의 인간 감염 사례가 쿠카우니 교회에서 발견됐습니다. 60대인 이 환자는 6월 중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주 보건국 디렉터 사마르 보후라 박사는 일리노이주의 여름은 모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기는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매개체 매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기 물림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것을 당부합니다. 보건당국은 2023년 일리노이에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에 의한 인간 감염 사례가 119건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2022년 보고된 34건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2023년에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6명, 2022년에는 7명으로 조사됩니다. 보건부 대시보드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일리노이 카운티 33곳에서 양성 결과가 보고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이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정보와 데이터는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여행지에서의 평균 요금과 대기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이는 여행이나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우버 차량 서비스 비용을 더욱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약 10,000개 도시에서 요금과 대기시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해당 업데이트 사항은 우버 앱 내 여행 계획 탭에서 목적지를 선택하고 다른 도시에서 검색으로 이동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기 있는 선택지가 자동으로 채워지거나 또 사용자가 직접 목적지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우버는 이달 말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인 파리를 예로 들어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불어닥친 토네이도로 전선이 파손되는 사고로 폐쇄됐던 윌 카운티 채너혼의 I-55번 US6와 리버로드 사이의 구간이 오늘 재개통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9시 20분 직후 이 도로에서는 트레일러 트럭 2대를 포함한 차량 5대가 연루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2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죠. 이 사고로 커메드 고출력 전선이 파손돼 차량에 휘감겨 땅에 널려 있었고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밤낮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커메드는 목요일 오늘 아침 현재 사고 발생 지역 전역 2만 3천 명 이상의 고객이 여전히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적십자사는 졸리엣 지역의 폭풍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예비정보에 따라 월요일 밤부터 시카고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가 최소 19개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밤에도 7개의 토네이도가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대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발탁된 제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세계 최강대국 2인자 후보로서 첫 선을 보인 자리에서 가족의 가치와 또 아메리칸 드림을 부각시켰습니다. 벤스 의원은 공화당 전당대회 사흘째인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스 오브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책 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것을 대부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무임승차는 없다며 동맹국도 부담을 나누어 갖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한 겁니다. 그의 연설에 앞서 인도계인 부인 우샤 벤스가 등장해 짧은 연설을 했고 현장의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모친도 자리했습니다. 특히 벤스는 내게 가장 중요한 아메리칸 드림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스트벨트인 오하이오의 가난한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자수성가해 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자신을 반듯하게 키워준 모친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가족과 아메리칸 드림의 이야기는 벤스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번 대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흘차 전당대회 시작 전 행사장에 미리 나타나 무대를 둘러봤는데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루 앞두고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인물들이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가 변화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수락 연설 내용이 평소와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트럼프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강렬하고 논쟁적이었던 수락 연설문을 대폭 수정했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 대신 미국의 통합에 더 무게를 두며 대세론의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범이 범행 1시간 전에 이미 요주의 인물로 지목됐고 또 20분 전엔 비밀경호국의 위치도 파악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총격을 맞지 못한 거라 경호 실패 논란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총격범의 동기는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총격범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도 추가로 알려지고 있죠. 크록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버틀러 유세뿐 아니라 또 민주당 전당대회 날짜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만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통해 크록스의 정치관이나 범행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 가운데 경호 실패 논란의 중심에 놓인 킴벌리 치털 비밀경호국장은 오는 22일 총격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유세를 재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또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후보 사퇴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죠.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인 네바다에서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델라웨어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건 이번이 세 번째죠. 대선 후보 사퇴 압력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최적의 주자라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처음으로 출마를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유명 인사와 달리 평범한 민주당원들은 자신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후보 사퇴 여론이 65%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42%가 트럼프를, 18%가 바이든을 꼽았습니다.
적시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조기 확정하는 화상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반발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구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체자가 위장 결혼의 신분을 받는 수수료는 최소 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한 유명 게시판에는 미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에게 최대 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거나 선불 3천 달러 지급 후 매월 납입금까지 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까지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마다 금액도 달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를 악용한 위장 결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돈을 주고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위장 결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한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다 적발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받고 신분을 빌려준 시민권자 역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연방이민국은 비시민권자와 시민권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커플의 금융계좌나 소득, 거주지 등에 대한 공동사용 여부와 또 미국 체류기간 결혼 관련 서류나 사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5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협약에 따라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은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비대면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테르가 에이미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TV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 목록이 공개됐는데요. 이 중 북한 주민의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스미테리 선임연구원은 이 다큐멘터리의 공동 프로듀서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비욘드 유토피아는 갈렙 선교의 김성훈 목사의 도움 아래 탈북민 가족의 목숨을 건 실제 탈북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지난해 1월 미스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기도 했죠.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영돼 호평을 받았고 지난해 아카데미 영화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미 공영방송인 PBS에서 방영됐습니다. 시카고 일원 오늘도 대체로 맑은 상태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9도, 금요일은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화창한 날씨 계속될 것이란 예보인데요.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